아이고 세금 많이 나오네. 종합소득세 내고 나니까 나 이거 돈 하나도 남는 거 없어. 야 매입자금 이거 세금 내야 돼. 대출 받아야 돼. 이거 반복, 무한 반복. 공중에 그냥 뿌리는 거야 3억을. 야 나 이거 돈 많나요? 그냥 돈 뿌리고 그냥 살면 돼요? 아니라는 거야. 자 온라인 쇼핑몰 하는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여러 사업자 대상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 누가 부자가 될 거야? 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온라인 쇼핑몰, 예전에 심사임당이라는 채널에서 주원규 PD님이 굉장히 온라인 쇼핑몰을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를 많이 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업로드하고 댓글 달고 수년째 똑같은 루틴으로 반복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매출을 늘린다고 해도 돈이 많이 모이기는커녕 부자로 가는 길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역시 세금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개인 사업자, 자 온라인 쇼핑을 운영하고 있다 5년에서 8년 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중엔 돈이 없지? 아니 왜 빚만 늘어있지? 이러신 분들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원인은 이것 때문인데요. 바로 세금을 안 내려는 절세 때문입니다. 말이 절세지 실제 절세일까요? 탈세일걸요? 자, 절세가 전부다. 세무사한테 맡기면 알아서 해준다. 세금 조금 적게 내면 나도 대박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여러분들을 내가 매출 10억, 20억 해도 왜 영원한 빈곤층으로 접어드는 것 같지? 직원이 늘어나고 회사가 커지는데도 너무 힘들어. 바로 세금 때문에 영원히 빈곤층으로 묶어두는 독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절세만 하면 부자가 된다? 절대 노입니다. 세무사에 의존하면 법인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최소화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시나요?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매출 10억, 20억, 30억 찍어도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라는 겁니다. 정작 여러분이 모르는 숨은 진실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는 보통 이 세금 줄이기에 집중을 합니다. 즉, 현금 흐름이나 자산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 매출을 집약적으로 담게 됩니다. 여기에 올인한다는 이야기죠. 매출 16억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 번째, 대출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거의 중구난방. 자, 이자 부담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고질적인 함정이 바로 아무리 오랫동안 쇼핑몰을 운영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수년간 흘린 땀 그리고 눈물이라든지 고생 단지 은행 이자로 나가버리고 잘못된 상품 매입으로 인해서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최근 제가 미팅하면서 이런 대표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A 대표님을 사례를 통해서 왜 절세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지와 이렇게 진짜 부의 구조를 세워야 하는지 그 비밀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 5분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자, 개인 사업자 쇼핑몰 왜 부자가 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세금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서 이 대표님 예시를 들어서 그 상황과 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업과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한번 예시를 통해 말씀드리고, 우선 이 대표님은 온라인 쇼핑 하시는 분들, 쿠팡 특히 하시는 분들 공통적인 상황이거든요. 이 사업자라고 하죠. 사업자 하나만 가지고는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매출을 많이 올리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계정을 만들어요. 개인 사업자를 통해서. 이 개인 사업자, 여기 B 개인 사업자, 여기 C 개인 사업자, 여기 D 개인 사업자 이렇게 나눠서 여기 각각 육성이 되면서 매출이 올라오는 구조, 쿠팡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매출이 올라가고 점점 활성화가 되는 건 시간이 흐르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결제대금이 묶이거나 매입자금이 필요하게 될 경우 여러 건의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여기 대표 예시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쇼핑몰 다중 채무 예시 1번, 보통 신용 보증을 통해서 3천에서 1억 사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코로나 때 긴급자금 대출 많이 해줬잖아요. 코로나 대출, 소상공인, 전통시장 요거 많이 해줬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토지, 산 같은 게 있었거든요. 여기로 이제 5천만 원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대출로는 3천,
2천 뭐 이렇게 사용하고 계셨고 신용 보증으로도 한 3천 정도 사용하고 계속 상환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임야를 관련해서 5천만 원의 담보대출을 실행을 했습니다. 보통 여기서 또 문제가 뭐죠? 카드론 현금 서비스, 캐피탈, 2금융, 3금융 맞죠? 거의 99% 이렇게 쓰고 있지 않나요? 뭐 하루 이틀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자, 금리적인 굉장히 부담의 이슈가 발생됩니다. 금리 보통 코로나나 정부 지원 대출 같은 경우는 3에서 4% 안에 거의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게 문제죠. 5에서 15% 맞죠? 사실 이 매출만 어느 정도 형성되면 그냥 신용 보증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통해 가지고 1억에서 2억 한 번에 받을 수 있거든요. 금리적인 부담을 내가 압박을 느끼면서 사업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 모르시고 대출을 여러 가지를 쓰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다중채무, 중구난방 대출 여기서 또 대출이 필요하지 않냐? 대출 더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요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되는 데 없나요? 참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은행을 가더라도 거기에 보면 너 얼마 버니? 자, 너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니? 이거부터 확인합니다. 그 왜? 한도를 어느 정도 해주면 되겠구나. 얼마나 이자를 납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도를 측정해주고 아, 신용이 안 좋아? 뭐 다중채무야? 금리 높게 받아야겠다. 위험하잖아.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억 단위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세금 적게 내다가 증명하고 보여줄 게 없어. 자, 직장인으로 따지면 월에 300만 원 측정하면 연에 3,600만 원이죠. 그런데 매출이 10억인데도 불구하고 연에 3,600만 원의 영업이익이 안 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실제일까요? 세무사를 통해서 이익을 줄인 거거든요. 가공 경비라는 걸 넣어서. 그러면 세금은 적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발생되죠? 직장인보다 못 벌잖아. 이걸 무슨 대출을 해달라는 거야? 갚을 능력이 되는 거 맞아? 나는 세금 적게 내서 그냥 사실은 이익이 더 많은데 세금 적게 내는 걸로 해가지고 일부러 돈 많이 챙기려고 했던 건데 아니야, 나 이거 세금 적게 내려고 일부러 그냥 신고했던 것 뿐이야. 필요 없다. 자, 모든 건 서류로 판단한다. 아무리 대표님이 주장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를 뜻하냐? 바로 이 너가 얼마 벌었어를 개인 사업자에서는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손익계산서라고 너 얼마 벌었고 비용으로 너 얼마 나갔고 얼마 남았네? 이게 나오는 게 바로 재무제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우리? 세금 안 내려고 이 거의 신고 안 해. 가공경비 넣어서. 아닌가요? 이거 안 하시는 분들 있다? 거의 없을 거예요. 맞아요. 세무사 사무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세무사 사무실은 본인의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세금 적게 내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 집중해서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해주는 거예요.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쉽거든. 이익을 낮추기만 하면 세금이 덜 나와. 그걸로 생생 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기장료 받고 조정료도 받아야 돼. 자, 이런저런 영업적인 멘트를 이야기하고 조정료를 얘기합니다. 아닌가요? 자, 임박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임박했을 때 바로 세금 얼마, 조정료 얼마 내셔야 돼요. 저 때문에 원래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는 거 세금 이렇게 줄였어요. 자, 생생 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섭리라는 겁니다. 기장세무사 사무실은 기장료만 받고는 굶어 죽습니다. 마이너스예요. 아마 혹시 세무사님들이 본다면 진짜 통감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무사의 잘못이 아니라 대표님의 미래 비전까지는 모른다. 대표님의 미래까지는 대표님이 설계하고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자, 요 A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출은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다중채무, 금리 압박. 더 이상 대출 받고 싶다? 안 돼요. 끝. 왜? 재무제표도 제대로 신고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제대로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종합소득세 폭탄이 나와요. 자, 여기 대표자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몰 처음에 위탁 판매로 시작을 합니다. 왜? 내가 사입하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시키고 한번 엑서사이즈,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사업자는 2017년에 설립을 했고, 자, 8년차 지금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 대표님입니다. 자, 3년 전부터는 사입을 하고 제품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22년도에 5억, 23년도에 13억,
24년도에 16억.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죠? 성실신고, 빨간불 들어왔다. 자, 종합소득세 폭탄 나올 수 있다. 자,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여기는 도소매 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15억일 경우 성실 기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나 음식점 매출 얼마죠? 7억 5천이 되면 그때부터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비스업 매출 5억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입니다. 자, 이때 세금 종합소득세 거의 1,000만 원 나왔고요. 그러면 건보료 어떻게 되죠? 상향 조정까지 됩니다. 결국 뭐냐면은 35% 구간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높게 올라가는 범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년도 16억.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세무사가 이익을 조절해서 굉장히 줄일 수 있게끔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지금 방금 앞전에 얘기했던 거, 자, 이익을 조절해 줄여 성실신고인데 지금 가공경비를 넣는다는 건가? 말이 되나? 그래서 매입을 많이 잡았다. 그 매입을 잡은 거를 어떻게 했냐? 다른 사업자를 통해서 분산했다고 해요. 더 디테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매입을 많이 잡아서 이익을 줄여가지고 성실신고지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자, 근데 몇 년 차라고 했죠? 8년 차.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빚이 1.3억 쌓여있다. 더 받아야 돼. 보통 컨설팅 하는 회사 보면은, 아, 대출 더 안 되나요? 저 필요한데요. 대출해주세요. 아, 대출 잘해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나중에 그 빚은 누가 감당하죠? 대표자 본인이 감당합니다. 이래서 컨설팅도 잘 받으셔야 돼요. 대출을 받았으면 갚을 재원을 만들 그 뒷단의 컨설팅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벌고 뒤로 다 샌다 이런 말 있죠. 자, 그러면 앞으로 벌고 이런 대출을 활용해서 내가 매출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밑바탕과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플랜을 실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죠? 바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3년도 기준에 13억이었어요. 24년도 16억. 이거 이익 조절해서 내가 세금을 덜 내겠다, 성실인데. 어차피 성실신고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 기장료와 조정료가 올라가서 대표님이 부담이 더 가중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세무사는 법인을 추천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다 라고 판단해야 돼요. 여기 대표자 같은 경우는 법인은 설립을 해놨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법인을 설립했지만 거기에 매출을 옮기고 싶어도 이런 커머스 특성상, 쿠팡 특성상 개인 사업자로 육성되는 게임 캐릭터 같은 거거든요. 요 A 사업자 키웠어요? 아, 되게 잘 돼. B 사업자 키웠어요? 아유, 잘 돼. C 사업자, D 사업자 키워서 잘 돼. 이거를 법인으로 새로 키운다고 해서 그게 바로 금방 육성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웃기죠. 그래서 이거 옮길 수 있냐? 옮겨지지가 않아. 이게 진짜 골 때리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을 설립해 놓고도 매출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매출을 조금 담다가 포기를 하고 아예 휴먼 상태가 된 거죠. 휴업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개인 사업자로 다시 계속 추진을 하고, 근데 한계가 뭐냐? 매출을 올리면 성실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합소득세가 35% 구간이 넘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세금 폭탄이 나오니까 이익을 줄이려고 분산했어.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잔수. 잔수해봐야 큰 돈 벌 수 없다. 진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구조와 단계별 실행해야 되는 그런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구난방 대출. 이 개인 사업자 매출이 너무 커짐. 더 이상 이제 컨트롤이 안 된다. 왜? 성실에 걸렸다. 3. 자, 또 여기서 한마디 해야죠. 이 성실 안 걸리려고 매출을 딱 15억이 도소매잖아요. 그러면 14억 매천 맞춰요.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 7억 4천 정도 맞춰요. 음식점도 7억 4천 정도 맞춰요. 자, 근데 그게 잔수다. 그거 줄여봐야 의미 없다. 왜? 결국 내가 돈 벌자고 사업하는 건데 절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없다. 이 형태로는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온라인 쇼핑몰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 다 여기 구간에 다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로 못 가는 거예요. 이 부자로 못 간다는 건 투자를 받을 수가 없고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는 걸 맞추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돈 벌다가 돈 쓰다가 끝난다. 빚만 쌓이고 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이는 지금 몇 살인가? 10년 차? 20년 차? 자, 그러니까 종소세 35% 구간, 45% 구간 요 폭탄 피하려고 가공, 경비, 가족, 사업자, 분산
정확한 명칭으로 탈세를 조장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매출이 분산되면 덩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자, 임시 방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법인 설립했지만 매출 이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쿠팡의 신규 계정이 쿠팡의 매출이 가장 높아서 다시 키우고 싶지만 잘 크지가 않아. 그래서 개인 사업자 매출이 계속 몰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법인의 매출이 담기지가 않으니까 재무제표를 못 만들어. 빈약하다. 개인 사업자 세금 피하려고 이러고 있다. 정책자금, 대출, 신용평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정책자금, 대출, 신용평가 세 가지가 아예 안 되는 재무제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도소매에서 많이 발생되는 거, 아까 사입하다가 발생되는 문제거든요. 상품이 잘 나가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잘 안 나가면 재고로 그대로 남게 돼요. 이거 쌓였는데 어떻게 판매하나. 새로운 투자나 상품을 개발하려고 시도해도 현금이 묶이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나 이거 판매했으면 2억 번 거잖아.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 이슈, 경비나 자산에 반영이 안 돼.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사업용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자가 나갔던 건 비용 처리하는 게 되거든요. 비용으로 인정받아요. 사업용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세무사는 영업 멘트를 깐 것 같아요. 아, 대표님 이거 비용 처리 안 돼요. 이거 왜 했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일단 비용 처리가 안 된다고 하고 영업이익을 많이 찍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이익을 어떻게 줄일지를 내가 다른 수를 써서 맞춰서 없앤 다음에 생색내야지. 나를 못 떠나게 해야지.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 사업용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납부하는데 비용 처리가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이 세무사는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돼. 안 돼. 말 같지도 않은 영업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결 방안을 좀 한번 구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법인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그런 그림을 짜야 됩니다. 개인에 집중된 매출을 법인으로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포인트가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발생되냐. 개인 종합소득세가 폭탄 방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법인세가, 자, 법인세 아시죠? 9%에서 19%, 2억 기준으로 미치냐 위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폭탄 방지뿐만 아니라 정상화된 재무제표를 구성할 수가 있다. 내가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고 싶고 사업자를 키우고 싶고 그리고 지원금을 신청하는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아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법인으로 이관하고 싶어도 쿠팡 기존 계정과 브랜드가 개인명이라서 완전히 이전은 까다로울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한 계약과 매출 분배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컨설팅 받아야겠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를 어떻게 병행 운영하면서 구조를 짜면서 자금 조달을 받고 내 미래를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은 개인 계정으로 이 매출을 유지하되 수익 일부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법인을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자 구성을 해야 돼요. 내 도소매 사업자 형태로는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혁신 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소매는 지원하는 폭이 굉장히 적어요. 매출 10억 나오면 1억에서 3억 정도 파이가 맥스인데 보통 1억이 원래 맞는 파이입니다. 하지만 혁신 코드를 가미하면 3억에서 5억까지도 가능하죠. 근데 그걸 자세히 모르죠. 그리고 연구소라든지 벤처기업 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하게 되면 정책자금과 세제 혜택에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플랜을 펼치면서 쿠팡의 메인 계정을 보존하면서 법인에 발생된 이익으로 반영을 하면서 세금 절세 구조를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사업 확장과 부동산 매입 그리고 창고 사무실 매입하는 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 단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 옆에 지혜로운 책사, 컨설턴트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무사는 세금 적게 내는 데만 일합니다. 자, 기장대행, 영수증 국세청 신고 대행이에요. 정리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단점이 장기적인 컨설팅 장기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걸 혼자 해결할 수가 없다. 세무사는 세금 적게 내는 거 해줘요. 자, 스스로 공부해서 하겠다. 자,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절세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금 안 낸 걸로 내가 자산을 증폭시키는 작업은 못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저런 것을 이렇게 뭔가 좀 조정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남는 구조를 가는 설계가 돼야 되고 그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중구난방 대출 정리해야 돼. 이 부담스럽고 지금은 맥스에 맥스치를 친 거거든요. 1억 3천이. 근데 이거 구조를 조정하잖아요. 2억 3억도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대출만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설계를 해야 돼. 이거 상환할 수 있는 구조, 부자를 갈 수 있는 테크트리, 이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건 세무사가 해주는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자금 흐름의 단순화를 시키고 이자 절감하고 신용 등급 유지하는 데 도움을 될 수 있도록 구조를 짜야 돼요. 재무제표 클린하게 가야 돼요. 지금처럼 이익 적게 신고된 개인 사업자 신용도 다 날아가고 없어져요. 야, 구체적인 한번 설계 방향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고자산 회계 처리 이거 누락된 게 있으면 반영해야 돼요. 우리 재무제표에 보면 재무상태표라고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뜻합니다. 근데 그게 빈약하다? 그 회사가 굉장히 빈약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적으로 재고를 정확히 기장하면 자산 보유를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악성 재고 정리도 준비해야겠죠. 안 팔리는 물건 적정 할인 정책이라든지 타 플랫폼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세워야겠죠. 그리고 대출 리모델링, 새마을금고, K뱅크, 카드론, 고금리, 중금리 대출, 매출 대비 예쁘게 만든 재무제표 기반으로 저금리 대출로 통합해야 돼. 채무통합은 사실 2금융권, 3금융권에서 대출 대리점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정책자금 통합이라고 할게요. 그걸 아셔야 돼. 이 법인 명의로 이런 정책자금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명의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쿠팡 계정이 완전히 옮기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개인 소싱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셔야 돼. 이 중국에서 OEM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규 국내에서 제조해서 개발할 수 있는 우리 자사 브랜드를 실행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사모를 구축하셔야 돼. 그리고 온라인 그런 마케팅이나 광고 여러 가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법인에서 쿠팡에 납품하는 구조로 가야겠죠. 이렇게 중간 거래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국내에서 제작하는 그런 시스템을 장착하게 되면 당연히 정책자금, 연구소, 벤처기업 인증까지 싹 다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런 거 지금 현재 성실신고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이고, 세금 많이 나오네. 종합소득세 되고 나니까 나 이거 돈 하나도 남는 거 없어. 야, 매입자금 이거 세금 내야 돼. 대출 받아야 돼. 이거 반복, 무한 반복. 자, 이런 종합소득세 8,800만 원이 넘어가면 35% 구간으로 넘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구조를 9에서 19%로 맞추면서 그것도 안 내는 컨설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직접 하셔도 되죠. 네. 그리고 내가 지금 개인 소득으로는 종합소득세가 발생된단 말이죠. 부담이 돼. 법인으로 해서 급여 최소화시키고 다른 계정 과목 활용하시잖아요. 법인카드 쓰시고 세금 거의 안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세무사랑 잘 상의를 해보셔야지 개인 사업자 가공경비 얼마 넣어줄 거지 이런 거 상의하면 의미가 없어. 지금 그리고 창고를 쓰고 있으세요.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보통 월 200 아니면 300, 500 쓰고 있거든요. 500만 원으로 한번 지출 예시를 들어볼게요. 500 1년이면 얼마죠? 6천만 원. 5년이면 3억. 야, 공중에 그냥 뿌리는 거야, 3억을. 야, 나 이거 돈 많나요? 그냥 돈 뿌리고 그냥 살면 돼요? 아니라는 거야. 자, 이런 구조를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내가 이 돈 뿌리는 구조 3년에서 5년 안에 나 같으면 창고 사겠어. 그러면 이거 내가 옛날에 돈 버시는 분들, 좀 어르신 분들 보면 자, 내가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고 있어도 자산이 굴러가서 돈이 벌어지는 구조. 이거 필수예요, 사업하시면. 자, 법인의 재무제표를 형성하면서 장기적으로 저리, 대출, 융자 파트를 활용하고 시설자금, 정책자금 활용할 수 있는 그림을 짜야 돼요.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을 짜면서 매출의 규모, 세금 전략, 신용도 상승, 그리고 내가 돈을 어떻게 재테크를 할 수 있는지 이거 플랜을 세워야 돼. 야, 이거를 일반 컨설팅 정책자금 하는 데서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야, 안 된다는 거야. 세무사님이 할 수 있다? 아니, 바빠. 못해. 기장신고만 해도 정신없어. 거래처가 몇 개인데. 보통 여직원 한 명당 거래처 만든 거 30개입니다. 여직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 2-3명? 좀 많은데 4명, 5명? 그러면 30개나 막다 보면 정신 하나도 없어. 근데 업체에 10만 원씩 받고 해. 컨설팅까지 요청한다? 말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2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개인과 법인이 절세가 아닌 성장 자산의 확보 중심으로 재정비를 해야 된다. 세무, 재무, 정책자금, 매출, 운영까지 종합 컨설팅을 통해서 향후 3년에서 5년의 로드맵을 짜야 된다.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시기에는 여러 제도와 서류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법인 설립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인 정비, 어떻게 포트폴리오 트랙을 짜서 가야 되는지를, 자, 대출, 리파이낸싱, 재고관리, 그리고 정부지원금 연구소 인증 절차까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런 상담 요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구체적인 플랜과 서류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밑에 상담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컨텐츠를 만들어서 답변 드리던 댓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무사에게 결산 맡겨두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나날이 계속되면 3년 뒤 은행 문턱에서 대출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투자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쓸쓸한 자신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으신다면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대표님들이 세금 절감만으로는 회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사업자에는 매출이 집중돼서 대출 한도가 낮고 여러 금융권에 흩어진 이런 다중채무 이자에 허덕이다가 힘들게 사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 금융기관 흩어진 거 이거 정책자금 어떻게 받아야 될지 구조를 짜야 돼요. 법인 만들었는데 이런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 계정을 이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법인으로 구성해서 세팅해야 되는지, 눈앞에 절세라는 달콤한 함정에 빠진 결과입니다. 이분 8년간 일을 하고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빚만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이건 구조와 설계의 차이입니다. 실제 미래 플랜, 재테크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절세가 아니라 사업 구조 재설계, 대출, 리파이낸싱, 그리고 재무제표의 최적화, 그리고 이 원칙의 재무 로드맵을 그려야 됩니다. 실제 저희 머니 해결사와 함께했던 A 사장님 사례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매출 16억, 대출 1억 3천, 그 이상 좀 흩어져 있어. 재고도 묶여 있고, 이거 대출 통합해야 되고, 법인 계정 어떻게 절세하고 미래적으로 그릴지 재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돈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방향을 바꾸어 굴려야 돼요. 이 머니 해결사 정 대표는 단순히 세무신고가 아니라 재무제표 설계부터 자금 흐름, 정책자금, 벤처기업 인증, 세금 컨설팅, 그리고 통합 재무 컨설팅, 대표님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랜, 지금까지 수백 명의 대표님들과 이런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자 만들어 드리는 플랜 실행하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겁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한다고 해서 막 목에 힘주고 댕기면서 자기 되게 잘한대, 전문가래, 이런 분들 완전 수두루 빽빽이거든요. 나 진짜 그렇게 잘하는지 알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제가 오래 하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거 사업은 대출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부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영상을 보고도 그대로 둔다면 3년 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통합 재무 로드맵 상담 신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재무 사업 전략 노하우를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지금까지 머니 해결사 정 대표였습니다. 자, 모두 부자 되는 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